이제 4대 천왕을 사부장, 4차장, 사과장, 사대리 이런 계급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막내급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튜먼입니다. 저는 액션이나 판타지 웹툰 애니메이션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4대 천왕이 등장하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4대 천왕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전투를 벌이죠. 동료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각성을 하던 어떻게든 주인공이 죽기 직전까지 다쳐가면서 4대 천왕 중에 한 명을 무찌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다른 4대 천왕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3대 천왕이 된 건가? 아무튼 그러면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아랑곳하지도 않고 콧방귀를 껴요. 사실 그 자식은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놈이었어? 아니면 사실 4대 천왕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놈이었지? 꼭 망토 같은 거 쓰고 그림자가 코까지 내려와서는 입만 내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왜 4대 천왕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제일 약한 놈일까요? 주인공의 점진적인 성장을 위해서 작가가 원해서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걸 저는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이어봤어요. 이제 4대 천왕을 사부장, 4차장, 사과장, 사대리 이런 계급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 악당들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부하들이 당했을 때 사태를 파악하거나 하는 이유들로 소위 정찰을 나오겠죠. 그럼 정찰이라는 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막내급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대리가 밖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거고,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건 주인공이 일으킨 일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대리가 처음 등장할 때 부하 악당들이 막 덜덜 떨면서 직접 오시다니, 사대리님이 직접 막 이렇게 떨잖아요. 이것도 사실 현실 반영 제대로 된 거예요. 사대리 이하 사주임 사사원급을 관리하는 계급 중에 직속상관이 사대리거든요. 뭐 사부장, 사차장, 사과장도 무서워요. 하지만 관리 체계도 순차적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건 내 바로 위 상관인 사대리겠죠. 그러니까 사대리가 등장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대리의 힘이 무섭기보다는 사대리와 본인의 관계가 더 무섭단 말인 거겠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주인공이 처음으로 만난 강적은 4대 천왕 중 가장 약한 사대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가장 약하다고는 해도 4대 천왕인데 왜 주인공한테 지게 되냐? 이건 회사 생활에서의 대리의 허점이에요. 주인공을 다른 거래처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사대리는 주인공 회사의 계급 체계를 잘 몰라요. 실제로 회사 생활에서도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거래처나 파트너사 미팅을 가게 되면 상대 계급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4대 천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이해도가 낮단 말이에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사주임이랑 사사원이 회의를 진행해주고 있네? 그럼 거래처에서 나온 주인공도 사주임 아니면 사사원급인가? 그래서 사대리는 자리를 비우다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인공에 대해 파악도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리는 막 회의나 미팅 때 주인공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명함 주고 받을 때 주인공 명함에 거래처 어디 주과장 이렇게 쓰여 있으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리가 항상 주인공한테 방심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사대리가 지고 나면 남은 4대 천왕이 왜 우리 중에 가장 약했던 놈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오가 죽잖아요. 사대리가 주인공한테 졌는데 그게 그룹 이미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장이 딱 선을 긋는 거죠. 심지어 4차장, 사부장은 아무런 말도 없는데 이제 주인공, 즉 주과장은 사과장을 이기고 나면 승진해서 주차장이 될 거고, 주차장은 4차장을 이겨서 주부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하냐? 임원 라인이 등장하는 거죠.